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퀴즈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식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7950X3D 성능 공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이밍 CPU라고 예고됐던 AMD의 라이젠 7950X3D의 성능이 전일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AMD의 CEO는 리사수 박사가 아니고요. 빗사수 박사님입니다. 자, 바로 게임 성능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 건 15종 게임 타이틀의 FHD 종합 게임 성능이고요. 이 RTX 4090을 장착한 상태에서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대로 기존 시장의 게임킹 13900KS를 7950X3D가 근소한 격차로 따돌리면서 정상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사실 평균 프레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 놀라운 건 1% 로우 쪽이에요. 많은 분들이 1% 로우는 인텔이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을 해주셨지만 이마저도 7950X3D가 가장 높았고요. 58X3D나 기존 젠4 라인업 모두와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DX11과 DX12로 나누어서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DX11 기반의 게임들에서는 성능이 진짜 미친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버워치 2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풀심 그리고 위쳐 3 같은 경우는요. 이 13900KS랑 비교했을 때 20%가 넘는 차이까지 벌어졌어요. 반대로 이 DX12 타이틀은 7950X3D가 완벽하게 13900KS를 제압했다고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콜 오브 듀티라든가 그 플래그테일 레퀴엠 그리고 레데리2의 양상을 본다면 이 94% 내지 95% 수준으로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게다가 저희 K사전 벤치마크는 메모리 클럭이 AMD와 인텔 모두 6000MHz로 통일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메모리 오버클럭이 들어간다 치면 이건 AMD의 완벽한 승리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자, 다음은 QHD 성능입니다. 여기서도 7950X3D의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 정도 체급의 C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QHD 이상의 해상도에서 이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거예요. 13900K를 100%로 넣었을 때 7950X3D는 평균 프레임이 103.3%, 1% 로우도 102.6%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일반 젠4 라인업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게임을 좀 한다 치면요.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고요. 아직 젠4X3D의 모든 라인업이 시장에 풀린 건 아니라지만 아마도 태풍의 핵은 4월 출시 예정인 7800X3D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4K 성능입니다. 이게 좀 의아하게 보이실 텐데요. 당연하게도 이 7950X3D의 성능이 가장 좋게 나올 거라 생각이 됐지만 여기선 또 다시 13900KS가 리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1% 로우 쪽은 굳건한데 이 평균 프레임 쪽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인텔에게 1등 자리를 내줬습니다. 물론 차이가 난다고 해봐야 0.5% 그 정도 수준이고 이건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하게도 이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CPU의 성능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는 이 양사의 프레임을 구분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7950X3D의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게임 성능 쪽 게임킹이 바뀐 거 맞고요. 평균과 1% 로우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7950X3D의 성능은 완전하게 모든 포텐이 다 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전세대 58X3D의 경우에는 이 부스트 클럭에 차등이 있었고요. 이번 7950X3D는 부스트 클럭이 일반 젠4 라인업과 똑같이 기재돼서 발표됐었단 말이죠. 결국 3D 캐시발에 높아진 클럭발까지 다 받았어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다 받지 못했습니다. 7950X3D에 구성된 두 개의 CC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3D V 캐시는 두 개의 CCD 중 CCD1에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스트 클럭의 운영도 일반 젠4 라인업과 비교하면 사뭇 달랐어요. 보시는 건 사이버펑크 2077을 구동시켰을 때 이 7950X3D와 7950X의 CCD별 부스트 클럭 움직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CCD1과 2가 5348MHz 또는 5439MHz 둘 다
이 최소 5.4GHz 위로 작동하는 반면에 이번 7950X3D는 3D V 캐시가 박힌 CCD1 쪽이 5076MHz, 3D V 캐시가 없는 CCD2는 5128MHz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TGP가 다르니까 이 클럭의 운용도 다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7950X 대비 클럭이 낮았고요. 이 3D V 캐시가 있는 CCD1 쪽은 그것보다도 더 낮았어요. 따라서 이런 구조와 클럭 운용이 더 나올 수 있는 성능을 살짝 제한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도 AMD 입장에서는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부스트 클럭을 살짝 낮게 세팅한 건데 그 바람에 100%의 성능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었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다행스러운 건 실제로 게임을 구동했을 때 이 3D V 캐시가 있는 CCD1 쪽에 우선순위로 작업이 할당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캐시빨은 이 게임에서 비교적 잘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소비 전력과 온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가는 그래프는 게임 구동 시 소비 전력인데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더 낮아진 TGP 그리고 실제로는 더 낮게 운용되는 부스트 클럭의 영향으로 7950X보다 훨씬 더 양호해졌습니다. 7950X3D의 피크 소비 전력이 이 13900K의 평균 소비 전력과 거의 비슷해요. 일반 젠4 라인업과 이 패키지 소비 전력을 비교해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블렌더와 같은 작업에서는 87W가 더 낮고요. 게임에서는 47W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더 낮은 소비 전력으로 더 나은 게임 성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온도 역시 착해졌습니다. 블렌더 구동 시에는 20도가 넘게 착해졌고요. 게임 구동 시에도 7950X 대비 최대 온도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CCD1 쪽의 온도는 살짝 흥미로운데요. 분명히 부스트 클럭이 이 CCD2보다 더 낮게 운용되지만 이 3D V 캐시가 탑재되면서 발열 관리가 살짝 어려워졌습니다. 3D V 캐시가 없는 CCD2가 42.7도일 때 3D V 캐시가 있는 CCD1은 54.2도로 확인이 됐어요. 뭐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7950X 대비 7950X 3D가 확실히 착해진 온도인 건 맞고요. 경쟁사인 인텔과 비교해도 피크 온도만큼은 더 낮아진 게 맞습니다. 다만 혹여나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작업 전문용 그런 CPU는 아니니까요. 전력을 덜 먹고 온도가 그냥 착하다고 무조건 7950X3D를 사지 마시고 게임이 아니라 좀 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컴퓨터의 시나리오 환경 중에 90% 이상의 작업이라면 지금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는 일반 젠4 라인업으로 가셔야 해요. 7950X3D는 절대적으로 게이밍 CPU고요. 아마도 초기 시장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껴서 상대적으로 7950X보다 비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번 7950X3D 인텔에게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뭐 시장 가격이라든가 MSRP 대비 국내 유통 가격 그리고 또 뭐 AM5 보드값 안정화 아직 산재한 과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적어도 시장에 이 AMD가 다시 게임킹을 가져갔다는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58X3D 이후에 엘더레이크, 랩터레이크 인텔한테 원투펀치 쳐맞고 AMD 사실 시장 평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게임용으로 CPU를 구매를 고려한다면 인텔밖에 안 보이던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1% 로우 프레임이 인텔 대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막 웹상에 많이 있고 나서는 이 게이머들이 등을 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3D V 캐시 한 방에 다시 해볼 만해졌습니다. 드디어 메인스트림 시장에도 다시 시장 경쟁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저는 이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쩌면 이제 인텔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 소비자 시장이야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고요. 인텔이 물건을 막 대량으로 뿌리면서 점유율을 다시 가지고 온 데는 성공했지만요. 지금 인텔 서버 시장 쪽은 AMD한테 이 지속적으로 점유율 뜯겨 나가고 있고요. 이런 소식에 민감한 이 주식 시장 쪽 지금 인텔 상당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10년 동안 지금 인텔 주식이 제일 싸요. 게다가 계획상으로는 원래 올해 나와야 했던 이 메테오 레이크 연기가 확정이 됐고 올해는 이 랩터 레이크 리플래시로 젠4X 3D를 방어해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AM5 보드 값이 확 착해진다거나 또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요 4월 달에 이 7800X 3D가 등장해서 가성비로 그냥 싹 다 죽여버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막을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뭐 물론 7800X3D는 인텔한테만 골칫거리는 아닐 거고요. AMD 본인들한테도 사실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다 그것만 사려고 할 텐데 누가 과연 이 초기 프리미엄이 덕지덕지 낀 7950X3D를 선뜻 사려고 할지, 이것도 볼타님, 제 생각에는 인텔은 그럼 올해 반격이 불가능한 건가요? 민수야, 아마도 내 예상에는 메테오 레이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텔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미국 정부 보조금이 50조라는데 인텔이 망하지는 않겠지.